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수치만을 전달하는 경제 데이터 관찰자 더 매크로입니다. 2026년 3월 22일, 오늘 우리는 수집된 최신 뉴스들을 과거 데이터의 추이와 기존 경제 전망치 위에 올려두고 현재 우리 경제의 정확한 좌표를 측정하겠습니다. 주관을 배제하고 오직 수치가 가리키는 방향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국내 경기 상황 및 성장성 영역의 기상도는 뇌우입니다. 100달러에 도달한 국제 유가와 1,500원대 환율의 동반 상승이 원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며 실질 구매력 저하를 수치로 표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및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가 100달러와 환율 1,500원의 더블쇼크 현상이 집계된 가운데 점심값이 15,000원에 달하는 런치플레이션으로 인해 구내 식당이 만석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과거 평균 1,100원대 환율을 상회하는 수입 물가 급등이 외식 원가에 전이된 현상으로 한국은행이 2026년 1분기 기준 2.1%로 예상했던 근원물가 상승률 상단에 근접하는 인플레이션 파고입니다. 필수 소비 지출 비중의 상승은 단체급식 유통사의 매출 볼륨을 확대시키는 원동력이 되나 일반 가게의 여가 및 비필수 지출을 구조적으로 위축시킵니다. 바이오 및 제약 산업에서는 정책 개편과 글로벌 신약 수요가 교차하며 자본의 이동 방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비만약 마운자로의 매출이 2030년 3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국내에서는 제네릭 약가 개편 임박에 대응해 지난 12년 새 R&D 투자를 5.7배 늘린 제약업계의 수익성 훼손 우려가 보도되었습니다. 블록버스터 신약 중심의 거대한 시장 팽창과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복지부가 실행하는 약가 통제 정책이 실물 경제에서 충돌한 결과입니다. 신약 개발 역량을 갖춘 대형 제약사들에게는 R&D 자본 집중의 동기로 작용하지만 복제약 매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 제약사에게는 이익률 저하와 산업 구조 조정을 강제하는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디지털 금융 플랫폼 분야는 트래픽 팽창에 따른 인프라 한계와 당국의 징벌적 규제가 지표로 확인됩니다. 이데일리 및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잦은 전산장애에 따른 소비자 보상 기준이 공백 상태임이 지적되었고, 이에 금융당국은 홍콩 ELS 사태에 준하는 엄격한 금전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을 집계했습니다. 비대면 거래량이 시스템 처리 용량을 지속적으로 초과함에 따라 IT 인프라 투자의 시차를 통제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개입입니다. 징벌적 페널티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금융 소비자의 보호 기준을 상향시키지만 인터넷은행 및 플랫폼 기업에게는 단기적인 컴플라이언스 비용 급증과 서비스 출시 지연을 발생시킵니다. 대외 경제 환경 영역의 기상도는 뇌우입니다. 글로벌 원유 공급망의 핵심 병목에 물리적 타격 가능성이 제기되며 에너지 가격 상방 리스크가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주간 전망 보도에 따르면 미국 지상군이 이란의 원유 수출 핵심 기지인 하르그 섬을 점령할 가능성이 뉴욕 증시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배경인은 한국경제연구원이 2025에서 2026년 하방 리스크로 지적한 중동 등 지정학적 분쟁 여파 및 에너지 수급 리스크가 실제 지표를 위협하는 구간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원유 공급 기지의 통제 가능성은 글로벌 정유주와 지정학적 해지 자산의 단기 수익성을 높이는 반면 원자재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제조업의 채산성 악화와 무역 수지 적자를 구조화합니다. 국제 금융시장 내 유동성은 지정학적 변동성을 회피하기 위해 초단기 안전자산으로 쏠림 현상을 명확히 보입니다. 중앙일보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머니마켓 펀드, 즉 MMF 자산이 8조 2,7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원유 및 가스 관련 ETN 일평균 거래량이 925만 증권으로 전년 대비 6배 급증했습니다. 고금리 기조 유지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가 맞물리며 거대 잉여 자금이 모험 자본 대신 이자 수익이 확보된 대기성 자산으로 유입된 결과입니다. 8조 달러 이상의 자금 응집은 단기금리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담보하며 안전을 보장하나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으로 배분되어야 할 벤처 자본의 경색을 발생시킵니다. 한편 또 다른 축의 글로벌 자본은 차세대 기술 인프라 메가 프로젝트에 천문학적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와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손정혜 회장이 미국 오하이오를 축으로 753조 원 규모의 AI 허브 구상을 추진 중이며 우주항공 밸류체인을 25% 편입하는 ETF가 집계되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일관되게 진단한 AI 데이터 센터 촉발 시 APX 재구조화 트렌드와 빅테크 주도 투자의 선반영 수치입니다. 이러한 메가 프로젝트는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K반도체 및 하드웨어 공급망에 대규모 수주 기회를 창출하지만 자본 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전통 기저 산업의 투자 위축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증권시장 및 외환 유동성 영역의 기상도는 B입니다. 전통 제조업 중심의 체감 지표가 기준치를 급격히 이탈하며 주식시장 전반의 펀더멘털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동 전쟁 우려가 반영된 4월 제조업 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29포인트 급락한 88을 기록하여 10개월 만에 기준치를 하회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진단한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의 공급 과잉, 통상 규제, 그리고 대외 수출 부진 요인이 구체적인 BSI 지표 하락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체감 경기의 급락은 경기 민감주의 밸류에이션 하락과 지수 조정을 유발하는 반면 실적 방어주와 고배당주로 시장 자금이 피난하는 섹터별 수급 차별화를 발생시킵니다. 지수 변동성에 노출된 증시 내 레버리지 자금은 일반 투자자 평균을 하회하는 부실화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연합뉴스 및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대 소액 신용융자, 이른바 B2 계좌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9%로 집계되었으며 금융당국은 핀플루언서의 선행매매 등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고금리 환경에서 소셜미디어 정보에 의존한 투기적 레버리지 자금이 급격한 지수 변동성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결과입니다. 확대된 손실률은 증권사 반대매매 물량을 출회시켜 증시 추가 하락의 빌미를 제공하지만 당국의 불공정행위 단속은 장기적으로 시장 투명성 제고와 일반 투자자 보호 장치로 작동합니다. 주식시장을 둘러싼 핵심 수급 주체 간 방향성은 철저히 양극화되어 나타납니다.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변동성 장세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시총 상위주를 중심으로 16조 원의 주식을 매도하며 이탈한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19조 원을 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구간에서 외국인이 환차손을 방어하기 위해 자본을 기계적으로 회수한 반면 개인 대기 자금은 지수 하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판단한 수급 공방입니다. 16조 원 규모의 대규모 외인 매도는 주가지수 상단을 무겁게 누르는 압박 요인이지만 이를 소화한 19조 원의 개인 자금은 증시의 급격한 붕괴를 막아내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제공합니다. 거시지표의 둔화와 자금 유출 속에서도 자산시장 지표와 내구재 소비는 높은 저항력을 증명합니다. 한국경제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코스피는 5,500선에서 6,100선 사이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수입차 신규 등록은 테슬라 등의 성장에 힘입어 2달 만에 3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전망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된 성장 2%대 반등과 부문별 온도차가 구매력 상위 계층의 소비 팽창과 자산 가격의 상단 유지로 구체화된 현상입니다. 수입차 3만 대 등록과 코스피 5천 중반선의 유지는 자본가 및 대기업 계층의 탄탄한 자본력을 방증하나 점심값 1만 5천 원에 짓눌린 일반 가계의 실질 지표와 극명하게 대비되며 체감 양극화를 고착화시킵니다. 금융시장 상황 및 통화정책 영역의 기상도는 흐림입니다. 고금리 환경의 누적 피로도가 시스템의 약한 고리인 부동산 파이낸싱 부문에서 최종 연체율 수치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은행권의 대형 PF 대출 연장 거부 및 부실 채권 처리 결과 연체율이 11년 내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전망에서 지속적으로 하방 리스크로 지목한 국내 건설 경기 부진 및 PF 차환 부담 장기화가 금융기관의 고정이하여신 상승으로 수치화된 결과입니다. 최고치 연체율은 자본이 취약한 중소건설사 및 이 금융권의 유동성 경색을 유발해 시장 퇴출을 앞당기나 충당금을 확보한 대형 금융사들에게는 부실 자산 매입을 통한 점유율 재편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부실 징후가 나타나는 기저산업과 달리 핵심 IT 부문은 장기적인 현금 창출력을 확보 중입니다. 이데일리와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전체 제조업 체감경기 지수가 97로 하락해 부정적으로 전환된 것과 대조적으로 글로벌 빅테크와 K반도체 기업 간의 거래가 장기 공급 계약 구조로 대체 불가능하게 전환된 사실이 집계되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과 KDI가 분석한 글로벌 반도체 및 AI 데이터 센터 수요 팽창이 현물 시장을 넘어 단연 단위의 럭인 효과로 가시화된 수치입니다. 장기 계약 확산은 반도체 제조사의 실적 변동성을 통제하고 대규모 자금 융통을 용이하게 하나 반도체를 원재료로 조달하는 후방 완제품 기업에게는 공급망 진입 장벽과 고정 원가 상승으로 작용합니다.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한 주요 기술 기업들은 유동성을 바탕으로 전례 없는 자본 지출을 단행합니다. 뉴시스와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110조 원의 R&D 투자를 확정했으며 가동률이 하락한 K배터리 3사 역시 ESS 전환 등을 위해 R&D 투자를 15% 증액한 4천억 원대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고금리 자금 조달의 부담 속에서도 한국경제연구원이 강조한 글로벌 첨단 산업기술 초격차 유지 및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잉여 이익을 선제적으로 투입한 결과입니다. 110조 원대 자본 투입은 첨단 장비 파트너사에게 안정적인 매출처를 보장하며 기술 생태계를 강화하지만 제한된 시중 유동성을 소수 대기업이 독식함에 따라 스타트업 및 한계 기업의 자금 융통을 더욱 건조하게 만듭니다. 오늘 분석된 지표들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현재 좌표를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유가 100달러와 환율 1,500원이라는 가격 변수의 외부 충격은 11년 내 최고치에 달한 PF 연체율과 88로 급락한 제조업 전망지수라는 기저경제의 내부 상흔으로 명확히 일치되어 나타납니다. 반면 그 이면에서는 110조 원에 달하는 R&D 자본 지출과 코스피 5,500선의 굳건한 지지력이 작동하며 자산과 산업 간의 분리를 숫자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은행 경제전망에서 명시한 성장의 부문별 온도차가 단순한 전망을 넘어 현재 진행형의 경제구조로 고착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거시데이터의 평균치 속에서 양극화가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15,000원의 점심값과 3만 대의 수입차 등록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평균의 오류에서 벗어나 각 수치가 가리키는 개별적 파급 효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치로 세상을 읽는 더 매크로 브리핑이었습니다.